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이성복의 바른소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하는데요. 왜 혼자 하냐고요? 네, 이성복 이사장님이 눈이 조금 불편해서요. 방송을 또 당분간 며칠을 못하고 저 혼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늘 먼저 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리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저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일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 부분이 많아서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평택시죠. 30대 노래방 업주가 7월 달에 보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난 6월 18일이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박모, 이제 37살밖에 안 됐네요. 아유, 주변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남긴 말 뭔지 아십니까? 이젠 쉬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박 씨는 그날 이후 실종됐고 보름 뒤 7월 2일 오후 자신의 가게 인근 그 자가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본인 자가용에서 이렇게 그냥 숨진 채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배랑으로 내몰리고 있으면 높은 임대료 이제 지금 과다한 경쟁 이렇게 심하다잖아요. 다 보니까 희청거리는 이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하는 뭐 치명타가 이제 날아든 탓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 한일 지금 방송됐었죠. 맥주집과 전남 여수시 치킨집에 이어 본부가 이제 지금 확인한 평택 노래방까지 경련난과 생활고에 치여 세상을 등지는 사장님들 명단도 길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언론이 모르는 죽음도 적지 않다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된 외에 이 모르는 분, 보도되지 않는 이런 죽음을 선택한 그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임대료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밤낮없이 일을 지금 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종로, 저희가 사는 데가 종로인데요. 종로에도 보니까 한 식당 출입문에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일시 영업 중단 안내문이 이제 부착되어 있는데요. 지금 종로 한번 가보세요. 종로 1가에서 그 3가 5가 그 사이에 가면은 사실 문 닫은 임대 지금 써붙인 가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종로 상가에는 빈 가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저도 한 종로에 사는 입장에서 종로를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종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 저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영업 종료 안내해가지고 월 2억의 고액 임대료와 심각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악화로 2021년 1월 1일부터 그때 할인각도 지금 사실은 24년 동안 영업해 오던 걸 중단했다가 다시 요즘에 아마 보니까 이제 이 음식점만 또 문을 지금 오픈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며 박 씨에게 마지막 기별을 받은 이들 대부분은 그가 말 그대로 일을 잠시 쉬려는 걸로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일이 힘드니까 좀 어디 가서 좀 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가 쉰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영업자들 또 우리가 같이 이웃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그 가게에다가 보면은 꽃도 갖다 놓고 또 뭐 이 보면 편지 같은 것도 손편지도 붙여놓은 이런 부분들이 이 가게에 보면은 많이 붙어 있어서 그래도 또 한 마음은 또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따뜻하긴 한 것 같습니다.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진 뒤로 박 씨가 낮에는 보니까요, 노래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낮에는 보안업체에서도 또 폐쇄회로 CCTV 설치도 하고 배달도 대행하고 막노동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잠잘 시간 이제 마저 없어가지고 쪼개서 일을 해도 그걸 지금 밀린 임대료가 지금 세잖아요. 그 내지 못해가지고 생활고에 겪어오다가 이런 선택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지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 아들이 지금 지원 금액이 약 1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 1억 원 받은 중에서 지금 이 작품 보이나요? 이 작품 보면은 종이로 뭐 어떤 만드는 이 막 여러 가지 이 지금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얼마인 줄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 작품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요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게 누구나 다 지금 초등학생이 만들 수 있는 저게 작품이라고 1,6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작품을 1,600만 원씩 주고 지금 자영업자들한테는 얼마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박 씨의 가로는 어떻게든 가게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매출이 있던 없던 노래방 임대료는 그렇잖아요. 가게를 얻어놓으면 노래방 임대료가 매달 800만 원씩 꼬박꼬박 이제 쌓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직원 급여도 각종 또 급여만 있나요? 각종 뭐 요금도 있잖아요. 수도 요금도 있을 것이고 전기요금도 있을 것이고 대출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천만 원씩 또 다른 이런 세금이 연결되다 보니까 못 견뎌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입니다. 박 씨의 매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그의 매장에서 운영하던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개정은 지난해 5월 전국 유흥시설에 한 달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의 행정명령 시행문을 게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한 코로나가 이제 이태원이 그 지금 클럽 있잖아요.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한 달간 또 연장되었잖아요. 그걸 알렸고, 지난해 5월 말만 해도 한 달만 지나면 영업이 제한이 풀리겠지, 이렇게 이제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두들 다 참고 지금 밤낮 없이 일하면서 지금 견뎌왔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코로나가 연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다 이제 보니까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 외에도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국무총리실은 시청,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이제 이 지금 분이 국무총리실에도 가고 시청도 가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찾아갔지만 영업 제한 완화 등은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제 말만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마음 한뜻이라고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씨는 정부의 강도 높게 이제 이것저것 안 되니까 비판만 했을 뿐이잖아요. 그는 노래방이 유형업소로 그 노래방도 이제 유형업소로 분리돼 가지고 고통이 더 컸다고 이제 합니다. 정부가 보상을 똑바로 해주고 임대료라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보면 제대로 이 노래방 이거를 탁상 공론하지 않고 제대로 정책적인 게 현장에 와보고 현장 업주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금 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탁상 공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업주들이 더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씨의 처지도 생전에 이제 박 씨와 다르지 않게끔 이제 이분도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이제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텀날 때마다 이제 뭐 보안 업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생활비 마련 외에도 뭐 임대료 7천만 원, 뭐 국민연금, 4대 보험, 미납액 800만 원, 뭐 식자재비 뭐 600만 원, 뭐 등 뭐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이제 잔뜩 밀렸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체불된 보험료 해결하지 않으면 매장을 압류해야겠다는 게 독촉당도 이제 날아와가지고 더 마음을 이제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근 2년째 이렇게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 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한 70% 넘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정책도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살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지지 않는 자영업자들 죽음이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 맥주집이죠. 앞에 국화 꽃다발과 고지서가 놓여 있고 문에는 편히 쉬세요라는 메모가 우리 저기 지금 좀 전에 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또 천국 가서 돈 걱정 없이 사세요. 이제 이렇게 그 방문했다가 위로차 이런 뭐 편히 쉬세요. 또 천국 가서 돈 걱정하지 없는 돈 걱정 없는 세상 사세요. 하여튼 이런 쪽지들을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국화 같은 것도 갖다 놓는 이런 따뜻한 온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지금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더 넓게 폭넓게 다시 한번 지금 그 현장 나가서 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20년 넘게 마포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이번에 한일 이게 방송된 그 기사잖아요. 이달 7일에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한때 이제 식당과 주점을 내고서 이제 운영하면서 뭐 호황을 누렸던 이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이제 가게를 다 처분하고 대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월세 이제 1,000만 원과 직원 급여 등 뭐 고정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됐다고 합니다. 숨지기 직전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려고 이제 살고 있던 다 좀 많이 지금 보도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원룸을 빼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잖아. 이 사장님은 그래도 참 이 직원들한테 따뜻한 마음, 가족 같은 마음이 함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룸에 살고 있다가 그 원룸 보증금도 빼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다 줬잖아요. 그리고 월세도 내고 이렇게 그러면서 본인은 그 가게에서 아마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장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 견디지 못하여 이게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연일 우리 이제 방송도 나오고 또 저희도 유튜브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 청구서가 새로 도착한 해당 가게 출입문에 청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돈 걱정 없이 사세요, 편히 쉬세요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이제 이렇게 곳곳에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여수에서 치킨집 점주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여수,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지금 유서를 남기고 가신 분도 있고 남기지 못하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빚이 올해 초 대구 동구 유라동에서도 극단적으로 대구에서도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사장님 있다고 전해졌고요. 빚에 따르면 고인은 업종 변경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경련난을 이기지 못하고 매장에서 혼자 생을 마감했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먹국이식 방역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락했고 영업 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난해 말부터 버틸 힘조차 뺏겼다면서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모두의 상황과 똑같다며 방역 지침 전환을 촉구했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방역에 대한 지침 전환을 다시 이제 한번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그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추석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추석 이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 들으시고 함께 또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지금 가족들도 훈훈한 같은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여의도판 시청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 댓글 달아 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 늘 후원해 주신 또 후원금 보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